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경제 관련, 주식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엔비디아 대 TMO. TMO는 Thermo Fisher Scientific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동시에 하는 이유는 일단 신용평가사들이 좋은 평점을 주고 있는 두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Accumulate, CFRA는 별점 5개, Buy Long 이렇게 주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Accumulate, Outperform, Buy Long. 그래서 여기 Ford Equity Research는 1점을 줬죠. 1번. 관심 리스트에 한 5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두 회사만 요 1번이 5개씩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은 평점을 준 거 비슷하고요. 그냥 주가가 비슷해요. 415불 대 453불.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반반씩 한꺼번에 매수하려다가 지금 둘 다 너무 올라서 조금 망설인다는 점, 요 두 개가 비슷하기에 요 두 개를 한번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1993년 GPU 칩셋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 부분은 게임, 데이터 센터, 상업 디자인, 자동차 내부 전자장치, 자율주행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높은 게이밍 사업이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사업은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GPU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합니다. GPU는 PC와 콘솔 게임과 같이 고사양의 그래픽이 필요한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줄임말로 그래픽 처리를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로 그래픽 카드의 핵심입니다. CPU와 GPU는 둘 다 데이터에 대한 연산 처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뇌의 역할을 하지만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CPU는 명령에 대한 직렬 처리 방식이고 GPU는 병렬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CPU는 아주 속도 빠른 일꾼 한 명이 일한다면 GPU는 느리지만 100명의 일꾼이 일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딥러닝,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에 어울리는 기술로 GPU가 각광받는 이유인 거죠. GPU는 AI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빠르게 저렴하게 풀어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을 소비하지만 수백에서 수천 개의 CPU와 맞먹는 딥러닝 성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이 되었고, 인공지능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딥러닝, 자율주행 자동차, GPU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액 중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데이터 센터 분야입니다. 올 1분기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관련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확대와 함께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늘어난 게 매출 상승의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딥러닝, AI, 머신러닝, 고성능 컴퓨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로드가 늘어남에 따라 고성능 GPU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가상화폐 등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도 고성능 GPU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지난달 4월 데이터 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멜라녹스는 데이터 센터의 내부 네트워크 연결에 관련된 솔루션의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멜라녹스의 인수를 통하여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력 보유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사용하여 기존 복잡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가볍고 저렴하게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중저가 차량에도 보급이 가능해졌고요. 특히 자율주행의 핵심은 연산 속도인데 엔비디아는 테슬라가 공개한 완전 자율주행 연산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구글, 웨이모는 각자 자율주행에 대해 폐쇄적, 독자적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데 엔비디아는 현재 개발된 기술을 270여 개 자동차 회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아우디, 벤츠, 보보, 보쉬 등 대다수 자율주행 차량이 엔비디아의 드라이버 PX 연산 모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엔비디아는 자체 자율주행차도 선보인 바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우디와 중국 샤오펑 모터스의 자율주행 칩을 공급하던 것을 이번엔 벤츠 회사와의 제휴로 자율주행 칩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CEO는 젠슨 황이죠. 1963년생이고 타이완 출생인데 AMD의 CEO 리사 수도 타이완 출신이었죠. 이 젠슨 황이 AMD 마이크로 프로세서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애플은 과거에 맥북에 엔비디아의 GPU를 썼습니다. 하지만 맥북 에어 출시 당시 약속과 달리 개발이 늦춰지면서 맥북 에어 출시가 늦어지면서 관계가 틀어졌대요. 그래서 애플은 모든 GPU를 AMD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2018년 9월에는 암호화폐 수요 폭락으로 GPU 재고 누적과 지포스 20 시리즈에 대한 실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시가총액이 반토막 난 바도 있습니다. 악덕 같은 짓도 많이 하고 저지르는 회사인데 엔비디아는 게임 업계를 제외하면 엔비디아와 관계가 좋은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영업이익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2, 3분기 엔비디아의 주력 상품인 GPU의 매출이 감소하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차 대조표를 보면 유동비율과 장기부채 비율이 있는데 유동비율은 단기적인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알 수 있는 지표로 2 이상인 경우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유동비율은 10.29로 유동부채에 대비하여 유동자산의 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부채 비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50% 이하인 경우 장기적으로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장기부채 비율은 53.13%로 리스크가 낮지는 않지만 높지도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엔비디아의 영업활동 현금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경쟁사들의 계속되는 추격 그리고 PC 판매량 감소입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추론용 TPU를 개발 중이지만 인공지능에 특화되고 목적이 라이센스 확보를 용도로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앞서고 있어서 언제든지 추격을 조심해야 되고 AMD는 특유의 저가 GPU를 출시하려는데 성능이 뒷받침되어 엔비디아와 어떤 가격 경쟁을 만들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과거보다 데스크탑, 노트북 등 PC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PC용 GPU 판매량도 감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AI,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될 GPU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과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업체들이 기존 CPU 기반 서버에서 GPU 기반 서버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치 상승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설계 업체 최고라 불리는 Ar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연 Arm을 인수할 수 있을지 이 인수가 불러오는 파장이 엄청 기대됩니다. 이건 Thermo Fisher Scientific TMO입니다. 이 TMO는 국내 자료가 많지 않아서 주로 외국 자료들을 번역을 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음은 그냥 Thermo Fisher Scientific으로 하겠습니다. Thermo Fisher Scientific은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 Thermo Fisher Scientific은 학계, 정부 및 산업의 의료, 실험실 제품에 대한 시약 및 소모품, 연구 분석 진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출액 구성을 보면 실험실 제품 서비스 부분이 39%, 생명과학 솔루션 22%, 특수진단 20%, 분석용 기기 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66빌리언으로 약 50위권인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제가 본 이 경쟁업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조건의 회사인데 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초대형 병원,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과 연구실, 글로벌 제약회사 연구원들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일반인들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의학 연구 논문 등을 위해 서머피셜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데 임상시험 등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므로 좋은 연구를 위해 이런 제품들의 구매에 제한이 없이 제품 소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연구원, 병원 등의 지원은 대부분 미국 정부나 각 나라의 정부에서 오기 때문에 제품을 주문하는 연구원, 교수들은 소비를 줄여 비용 절감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죠. 서머피셜은 경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소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그래프를 보이는 듯합니다. 여기에 미래에셋대우의 김충현 CFA의 분석을 보면 진단키트 매출은 2020년 3분기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를 위한 연구 수요 증가 수혜, 미국 생산시설 증설 및 호주의 CSL과 파트너십 체결, 투자 포인트로는 동사는 신약 개발 및 생명공학 연구에 필요한 장비 생산 업체로 신약 개발 투자가 지속될수록 수혜를 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취재인 인수로 진단 사업부를 강화했고, 그리고 여기 밸류에이션을 보면 코로나가 진행되면 진단 키트와 바이러스 연구 수요로 돈을 벌고, 코로나가 종료되면 중지되었던 바이오 업체들의 임상시험 개시로 수혜를 받는 꽃놀이패를 든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매출액 보시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상승할 거로 보고요. ROE도 18%, 19%, 20%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요. PER, PBR은 각각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출액은 계속 오를 것인데, 이 어닝에서 이스티메이트 매출보다 더 높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 자료는 뭐 간단히 보시라고 보여드리고요. 여기 6개월 전 337불이 타겟 프라이스였고, 90일 전은 350불이 타겟 프라이스, 한 달 전은 357불, 그리고 오늘은 420불이 타겟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계속 조금씩 올라왔는데 주가 그래프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었죠. investing.com 자료를 보면 PER 레이쇼는 44%로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 넥스트 어닝은 10월 21일인데 보니까 주당 순이익 폴캐스트가 3.86, 매출 폴캐스트가 7.18 빌리언인데 다음 어닝은 각각 조금 높게 잡힌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면 경쟁 업체가 지금 10개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일루미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예전에 신기술 업체 1, 2위에 올랐던 기업이고, 과거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죠. 시가총액은 아까 TMO가 166 빌리언이었고, 지금 일루미나는 58 빌리언, 그리고 여기 바이오, BIO 있죠. 요게 굉장히 또 유명한 기업인데, 요거는 PER이 여기 보시면 8.18로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은 15빌리언으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가파른 상승을 이뤘던 기업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Seeking Alpha라는 유료 사이트에서 본 건데, 멤버십이 한 달에 몇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주식 매수하기엔 좋은 회사이지만 주가는 과평가되어 있다. 이게 제목이고요. TMO 주가는 40% 반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주가는 2021년 수익의 23배에 달하는 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제약 R&D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추가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주식은 이러한 성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350까지는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이 추천된다. 지금 $400대니까 벌써 높다는 얘기죠. 가치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TMO는 안 좋은 점이 없습니다. 허나 이 모든 좋은 평가들이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감안할 때 TMO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치평가로 큰 성장 기업에 진입하기 위해 조금 기다리시길 권합니다. 2021년 EPS 20배, $350 정도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0 이상이면 이미 몇 년간의 성장세가 매겨져 투자자들은 회복세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TMO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인데요. 8월 5일 그저께 뉴스네요. 서모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대규모 처리량을 자랑하는 자동화된 코로나19 테스팅 방법을 개발 중. 오늘 아주 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을 하루에 6,000개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실시간 자동 PCR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대규모 처리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연구실들의 실험 시간은 2~3배까지 빨라지게 되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을 더 빨리 일터와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발판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핵상 검사에 이용하며 곧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된 후 세계적으로도 추가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서모 피셔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이 허가를 받은 진단 테스트 중 하나를 개발했고, 이후 전 세계 50개국 이상으로 진단 테스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수요에 맞춰 매주 1,000만 개 이상의 코비드19 테스트 리액션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마지막 기사는 7월 20일 기사인데, 여기 이제 CEO 마크 캐스퍼가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가 퍼지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고객을 위한 제조 및 공급망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용량과 역량을 늘리는데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코비드-19 대응을 빠르게 지원할수록 전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항응고 치료제 생산을 과속화하며 급증하는 병원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서모 피셔 팀은 몇 달 만에 1년치 이상의 양을 생산하고 분배했다. 돈을 내리면 바이오 관련 업체로서는 굉장히 미래가 유망한 기업이긴 하나, 아까 시킹 알파에서 분석하였듯이 지금 주가가 좀 높다는 분석이 나오죠.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 주가는 그렇게 낮지만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엔비디아 대 TMO 두 회사 다 신용평가사들이 아주 좋은 평점을 주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다 지금 현재의 주가는 조금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마가, 팡, 맨, 테슬라 다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한 찾아뵙겠습니다.